시선집중 3부 문을 열겠습니다. 검찰 개혁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시즌2의 핵심 과제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산하 수사기소 완전분리 TF 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문제 여쭤보기 전에 의원님을 두고 세월호 변호사라고 하시니까 어제 있었던 판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해경 청장 등에 대한 업무상 과실 혐의에 대해서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제 중앙구조본부의 임무와 역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순환 고호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사고 현장 상황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집행하는 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현장 상황 파악이나 또는 그 이후에 어떤 태선 유도 등 구조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땐 진짜 약간의 노력만 기울였다는 이유로 다 면죄부를 준 판결이어서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심에 가면 이 판결 무죄 판결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그 당시부터 지적되었던 해경 지휘부의 이해 안 되는 그런 행동들 많거든요. 그런 점이 좀 잘 주장이 되고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제시된다면 좀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어차피 법원이라고 하는 조직은 검찰의 기소 내용만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곳이잖아요. 그다음에 또한 어떤 판단의 어떤 근거가 되는 증거 같은 경우도 검찰이 이제 제출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물론 반박 증거라는 걸 변호인 측이 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제 무죄 판단의 원인 제공에 검찰의 부실한 수사 내용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지난번에 한번 그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수사단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많았다라는 부분이요. 사실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거라면 지금 뭐 2심 간다고 해서 이게 뒤집어질 수 있겠느냐라고는 또 회의감에 또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족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문제는? 좀 더 검찰 측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제 뭐 유족들이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시던데요. 아무튼 2심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그 중대범죄수사청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종합을 하면 2월 중에 법안을 발의해서 6월 중에 입법을 완료한다 이런 계획이신 거죠? 네, 지금 그렇게 가닥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립 시점은 언제로 잡고 계세요? 설립 시점은 이제 법안 통과한 이후에 약간 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준비 기간 때문에. 준비 기간 때문에요. 그걸 언제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부 논의 중이었고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럼 아직 이제 당에서 그러면 설립 시점을 언제?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법안의 어떤 시행 유예 기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게 언제까지다라고 아직 그럼 결론이 안 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특위 차원에서는 내부적으로 가닥은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지도부와 이야기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현 정부 임기 만료 전에 내지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설립은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이제 길게 그 유예 기간을 두진 말자라는 게 특위 차원에서의 그 의견이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유예 기간을 두지 않는다면 통상 6개월 아닙니까, 의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된 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6개월 같군요. 알겠습니다. 어제 보도 나오기를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건 맞습니까? 우선 말씀드릴 게 저희들이 그 새로 설치할 수사기관의 이름을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위 내에서는 수사청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냥 수사청? 예,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거는 이제 황운하 의원님이 네. 개인적으로 발의하신 법에 담겨 있는 명칭입니다. 네. 법무부 산하로 두느냐, 아니면은 뭐 행안부 산하로 두느냐, 예. 또는 약간 독립되게 예. 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의견을 들어서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영역입니다. 그럼 어제 JTBC 같은 경우는 이 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는 보도를 내놨던데, 그럼 이건 좀 너무 앞서간 보도입니까? 한마디로 네. 얘기하면? 어제 최고위에 제가 이제 가서 좀 보고를 드렸고, 네. 보고를 드린 과정에서 이제 한두 분이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을 말씀하셨을 뿐이지 결정된 건 아닙니다. 결정된 건 아니고. 근데 행안부로 가면 또 어떤 기존 경찰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안부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이제 수사를 하는 기관과 권력이 다 모이게 되면서 좀 기관 간 분리 또는 견제라는 취지에 잘 안 맞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법무부 산하에 놓을 경우에는 이제 약간 수사 기소를 검찰로부터 이제 분리한다는 그 이념에 좀 안 맞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법무부 산하에 뒀을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우려점이 이제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 말씀 나왔으니까. 그러면 수사청에 발족을 하게 되면 기존 검찰 조직에 있던 검사들 일부가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검찰 수사관 말고 검사들. 엄격히 얘기하면은 검사 자격을 유지하고 검사로서 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검사는 사표를 내고요. 예. 그다음에 지원은 할 수 있겠죠. 지원은 할 수 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영장 청구 기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영장 청구 기능. 예. 근데 지금 헌법에 따르면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맞습니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검찰은 기소 그다음에 영장 청구 요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이 되는 것이고요. 예. 물론 공소 유지도 해야 되겠죠. 공소 유지에 필요한 공소 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어떤 업무들도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사는 이제 특히 1차 수사는 수사청으로 분리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럼 이 수사청에서 수사를 하다가 뭐 압색 영장이든 구속 영장이든 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면 이제 공소청으로 일단 공소청으로 부를게요. 공소청으로 이름이 바뀌는 기존 검찰에 이제 영장 증거를 청구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그러면 공소청에서 영장을 청구한다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영장 청구 권한과 기소라는 것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수사하고 분리되는 게 맞고 그런 어떤 법원 측에 맞춰서 지금 이런 분리를 고민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장 청구 권한을 수사청에다가 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견제, 수사에 대한 통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검사가 역할을 맡는 것이 맞다. 이제 기존 어떤 경찰 조직과 어떤 수평적 관계에서 이제 거의 비슷한 기능이라고 위상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네, 뭐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하게 만들고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서로 또 견제와 체크를 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을 이상으로 좀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게 되나요? 수사관으로 부르게 됩니까? 어떻게 부르게 됩니까? 명칭은 좀 정하기 나름인데요. 수사관으로 부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검사라는 직책은 굳이 필요가 없네요. 지금 설명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해지는 게 그럼 기존 검찰 조직에 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검사 정원이 그대로 유지될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역할이 축소가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조정이 돼야 되겠죠. 예. 그러면 어떤 검찰 조직이 슬림화가 이루어지니까 정원도 그럼 당연히 줄게 되겠네요. 그러면? 뭐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을 지금 바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예. 공소 유지의 역할을 강화한다든지 예. 하는 또 추가적인 또 변화된 역할과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뭐 공소 유지나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 예. 또 검사가 이제 수행해야 되는 다른 업무들이 좀 제대로 챙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를 대리해서 소송의 예. 진행을 맡기도 하고 또 민법상 검사가 해야 되는 여러 공익적인 역할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챙겨졌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챙겨져야 된다면 또 챙겨진다면 네. 인력은 어떻게 재편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조직 축소 또 축소의 규모 이런 예. 것들을 다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이제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명칭을 썼던 이유가 만약에 이 수사청이 발족하게 된다면 수사 대상은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에 따라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6대 범죄. 이 6대 범죄가 이 수사청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이 발의하신 법에 따르면 소위 말하는 6대 범죄 플러스 알파에 대한 수사를 이제 담당하는 기구가 생기는 건데요. 예. 지금 이제 검찰개혁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예. 그보다 조금 더 나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간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1차적 수사 권한을 이제 그 독립된 수사청으로 넘기는 것, 이 예. 부분을 지금 그 황운하 의원님은 상정하고 계신데, 예. 그 부분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2차적 보완적 수사 중에서도 남용이 될 경우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 부분도 조금 조정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안 와닿는데.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까지 말씀드려야 돼서, 예. 뭐 2차적 보완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한 5개 정도 영역이 있더라고요. 형사소송법이나 수사 준칙들을 보니까 그 중에서 이 경우는 남용이 되면 사실상 1차적 수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비슷해지겠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제한을 하려고 한다 정도까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직은 비밀이신 것 같은데 더 안 여쭤보고 마지막으로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황운하 의원도 지금 검찰개혁 TF 멤버 아니십니까? 네네네. 근데 TF의 단일안을 내놓기 전에 황운하 의원이 별도 발의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 TF 또 검찰개혁 특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법안을 준비해 오셨던 거예요. 아 그런 건가요? 예. 그리고 그 법안에 대한 논의를 우리 당 의원님들이 아닌 다른 당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또 논의를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준비해온 법안이 있는데 발의를 안 하는 게 또 맞을까?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발의는 하시되 이거는 특이안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좀 밝혀주시고 발의를 하시라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고의 보고까지 됐다면 뭐 며칠 내로 발의가 되겠네요, 의원님, 그죠? 하여튼 뭐 2월 내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